안녕하십니까. 4장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조건문과 반복문, 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여러 개의 문제를 풀게끔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1부터 100 사이의 정수 중에 3의 배수의 합과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합을 저장하는 공간, 그 다음에 그 3의 배수가 몇 개 있는지 개수를 저장하는 공간 두 개의 변수를 지금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복문을 시행을 했는데요. 1서부터 100까지니까 이렇게 포문 i가 인 1에서부터 100까지 사이에 있는 걸로 반복이 됐고, 그 i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0인 경우, 그럴 때만 3의 배수가 되니까 그때만 그 마이썸에다가 누적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어 저기 3의 배수이니까 그걸 하나씩 증가시키는 겁니다. 요거는 개수를 구하는 식이고, 요 위에 있는 식은 누적, 합의 누적을 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주면 지금 두 개의 변수에 원하는 결과가 있는데요. 요거를 요렇게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성과 그 다음에 3의 배수의 개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101에서 200까지 사이에 있는 수 중에서 3의 배수하고 4의 배수, 즉 공배수를 출력하는 겁니다. 즉 i가 요 사이에서 반복을 해서 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때 프린트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i가 바로 12의 배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해주면 12의 배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24의 약수를 구하는 건데요. i가 1부터 24까지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i 값을 24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면 그 약수가 됩니다. 가장 작은 것이 1이니까 1을 24로 나누면 당연히 나눠 떨어지죠. 그러니까 24의 약수 중에 가장 작은 것이 2이고,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4, 5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5는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24의 약수가 쭉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자, 4번 문제가 아니고, 자, 여기 그 1번의 4번 문제 10팩토리얼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리절트라고 하는 곳에 1이라고 저장을 해놓고, 팩토리얼은 항상 2를 초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i가 점점 커질 때마다 곱하기를 해서 누적을 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10팩토리얼을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10팩토리얼 값이 출력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출력 값들이 팩토리얼 할 때마다 이렇게 그때그때 단계별로 출력한 값이 나왔는데 요거를 숨길 수도 있죠. 자, 그리고 1번에 그리고 이제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4번 문제는 1에서 100까지 정수 중에서 3의 배수인 3의 배수인 자리에서는 별표로 출력하는 R 코딩을 작성하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3의 배수가 0이면 그러면 별표를, 그렇지 않으면 i를 출력하는 거죠. i가 1부터 순서대로 진행되는 건데, 이게 사막연산자, C에서 사막연산자하고 비슷한 형태로 띄어 있습니다. 그래서 if s라고 하는 요 키워드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되면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10까지 출력되는데, 그 중에 3의 배수만 별표로 출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1부터 1000까지의 수 중에서 소수를 출력하는 R 코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소수라고 하는 것은 이거 자기 자신 외에 나눠 떨어지는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소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2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2부터 1000까지의 반복을 하는 거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그 i보다 작은 숫자로 계속 나누어 떨어지면 불의금을 만나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나누어 떨어지는 것 중에 가장 큰 거가 i하고 똑같으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소수가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게 소수다, 뭐 예를 들어서 10이 소수다 이러면, 뭐 11이 소수면, 자 2부터 시작해서 쭉 나눴을 때 하나도 안 나눠져요. 언제만 나눠지냐면 자기 자신일 때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나눠 떨어져서
브레이크를 만나면 결국 J가 같은 11이 되죠. 그럼 같으니까 소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i가 10이라고 하면 J는 얼마겠어요? 2를 딱 갔더니 나눠 떨어져요. 그러면 브레이크문을 통해서 반복문이 끝나기 때문에 J 값은 2가 됩니다. 그러니까 2하고 10은 같은 것이 아니니까 프라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즉 나눠 떨어지는 그 수로 나눠 떨어지는 그 수 중에 가장 큰 값, 아니 가장 큰 값이 잘못 얘기했습니다. 가장 작은 값이 바로 자기 자신하고 똑같을 때, 한 번 나눠 떨어질 때 그때 그것이 소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6번 문제는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피보나치 수열은 뭐냐면 앞에 두 단계에 있는 숫자의 합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기 값은 0하고 1을 주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반복을 하는데 이 피보나치 수열이 길이가 40개 될 때까지 계속 계산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라스트 점 1이라고 하는 것과 라스트 점 2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피보나치 수열의 바로 전 단계의 값, 그리고 그 전 단계의 값을 라스트 1, 라스트 2라고 합니다. 즉 결국은 예를 들어서 문제를 보면 1, 아니 0, 1, 1, 2, 3이라고 돼 있을 때 3을 구하는 것은 라스트 1이 2고요. 라스트 2가 라스트 점 2가 1이 되는 거죠. 그 두 개를 합한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추가로 되어야 될 피보나치 수가 되는 겁니다. 요거는 피보나치 수, 즉 벡터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한다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약 40개의 피보나치 수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시면 어플라이 함수를 우리가 배웠고 또 앞전 연습 문제에서도 한번 썼었는데, 이건 뭐냐면 어플라이는 결국은 주어진 데이터셋을 여기 1과 2로 돼 있는데 1은 행별로 함수를 취하는 거고요. 2는 열별로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첫 번째 행에 썸을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행에 썸을 구하고 세 번째 행에 썸을 구하는 거예요. 아일리스라고 하는 거에 이게 만약 10개의 행이 있다. 그러면 첫 번째 행의 값, 두 번째 행의 값, 세 번째 행의 값, 그래서 10번째 행의 값까지 출력하는 거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5라고 나온 것은 뭐냐면 이 아일리스는 5개 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뭐냐면 길이입니다. 길이.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폭의 길이, 뭐 이거고, 마지막 5번째는 품종입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5를 배제한,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만 계산을 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행의 값, 두 번째 행의 값, 세 번째 행의 값을 출력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게 아일리스가 150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행마다의 합계를 구하는 거고요. 이 마지막에 펀이라고 되어 있는 게 펑션의 약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매기 변수는 함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펀이라고 하는 것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세 번째 매기 변수는 함수라고 하는 것을 얘가 알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썸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미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선언하지 않더라도 쓸 수가 있습니다. 맥스는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밑에 화면이 지우고 싶을 때 컨트롤 L을 누르면 지워집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L을 누르면 아래가 깨끗하게 지워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약수를 구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건 함수를 정의하는 겁니다. 함수를 정의한다고 하는 것은 메모리에 등록을 했다는 거지 그걸 사용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함수의 이름을 LGM이라고 해놓고, 그리고 펑션, 그 다음에 x, y, 그 x하고 y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걸 할 때 어딘가에 결과물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리절트입니다. 리절트는 항상 0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 최대 공약수는 아무리 커봐야 x나 y 중에 가장 큰 값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때까지 반복을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i가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첫 번째 1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로 나누면 다 나눠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리절트에 1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i가 2를 가져가겠죠. 그러면 왜냐 반복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i가 2인데
2도 마찬가지 이 조건을 만족을 해요. 그럼 그 리절트 값이 원래는 1이 들었었지만 이 조건에 참이 되면 i가 2가 참이 되면 리절트에 다시 2가 들어가고, 그리고 만약에 4가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4가 이 리절트 안에 들어간다. 결국 맨 마지막에 조건문을 만족하는 그 i 값이 리절트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만족하는 애가 바로 최대 공약수인 거죠. 그죠? 만약에 이걸 만족하는 애를 다 출력한다. 그럼 그거는 뭐예요? 공약수를 쭉 출력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값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이건 메모리상에 등록을 해 놓은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호출을 해야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10하고 8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리절트라고 하는 값에다 넣어라 이 얘기죠. 여기에서 나오는 리절트는 위에 함수에서 나오는 리절트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 함수에 나오는 리절트는 뭐 지역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 이 리절트는 바깥에 있는 거니까 지역 변수가 아니겠죠. 자,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10과 8의 최대 공약수는 2였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시면 10개의 값을 벡터로 저장을 해 놓고요. 위치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위치를 찾아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 벡터에서 맥스 해가지고 요 무게의 최대값을 여기에 찾는 거죠. 찾아서 같은 애의 위치를 찾아라 이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벡터에서 가장 큰 값이 얼마예요? 89죠. 그러니까 89 위치가 얼마냐면 5입니다. 그래서 5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고요. 최소값의 위치는 어디냐? 인덱스를 출력해주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위치가 뭐냐? 당연히 요거는 지금 여기상에서 보면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위치를 출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60 이하의 값의 위치를 가지고 그거의 실제 값이 뭔지, 60보다 작은 애가 뭔지를 한번 보자 이거죠. 여기서 60보다 작은 애는 요거 이렇게 두 개 있고 요 뒤에 세 개 있죠. 그러니까 50, 55, 79. 자, 그걸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결국은 요거는 위치고 얘는 실제 값입니다. 값이 출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자, 이것으로 4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